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7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해서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과 출신, 공대 출신으로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고 오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점 이해하시기 바라고, 일단 이 보도자료를 만드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하급직 하면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직급이 낮은 공무원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실제 담당자분 외에 분이 더 많은 노고가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뭐 보고서긴 한데 이렇게 보고서 분량이 길만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일부가 아니라 몇 부에 걸쳐서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이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대학원에서 보통 석사 박사를 하면이죠. 이게 대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문장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럼 이 보도 자료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뭐 적는 게 제가 볼 때는 과연 타당한가? 그것은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 어쩔 불가피한 선택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적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장에서 너무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겠는가? 저 같은 소시민이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도 알겠습니까? 법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볼 때는 뭐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하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안 하면 뭡니까? 뭐 대출 규제 회수한다 하는데 그럼 경매에 넣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일단 큰 줄기를 보면 다 하지 못하고, 일단 보면 오늘 날짜가 있습니다. 자,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그다음에 정책 대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뭐 다음에 큰 줄기는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 세 번째 보면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정비 사업 규제 정비, 그다음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건절,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추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있죠. 이런 대책을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국토부든 정부 그 관료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그쪽을 전공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보고 오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애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갈 생각도 없지만, 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죠,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치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풍선효과 또 난다. 비교주식 안 가겠습니까? 고기 먹어본 사람은 계속 고기 먹어야 됩니다. 물론 뭐 나이 들면 뭐 고기 사준다 해도 안 먹겠지만, 풀이도 맛있지만, 일단 지금 한참 뭔가 하면 이 어떤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을 창출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빈틈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그런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죠. 그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 했죠.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어떤 정책을 펴는 게 맞지. 항상 시장은 대책은 후행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정부도 이제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 근거 데이터를 뭐 보고 합니까? 민간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나는 통계 자료, 그러니까 감정원 자료를 보고 하는데, 감정원 자료는 뭡니까? 이게 좀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뒤에 시장이 과열되고 나서 이렇게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이 정책은 후행적인 성격이 강한데,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정부 당국자가 저 같은 아주 그 영향력이 없는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본다 한들 그래도 뭐 급수가 아마 4급, 뭐 3급 되면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 정체성도 있는데,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0억 정도 들면, 몇백억 들면 우리나라 부동산 제가 볼 때는 안정화시킬 겁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자, 뭐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상승 추세 전환 및 수도권 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5월달부터 사실 좀 그 상승 추세로 전환했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심했는데, 안산, 군포 등 비규제 중심으로 과열 양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가 발표나고 나서 또 뭡니까? 투자자들은 타 지역으로 또 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정부 당국자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겠죠. 그분은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규제 지역, 수원, 용인 등 올해 초 상승을 견인한 지역을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개발 호재로 상승 기대감 있는 지역은 상승 여전 잔존하다. 그렇죠? 자, 비규제 지역, 안산, 오산, 인천 등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 유지 중이며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 최고 상승률을 지속했다. 그렇죠? 자, 그렇고 대전이 이제 문제였죠. 대전이 뜨거웠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졌으며 청주는 개발 호재가 발표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이룩했다. 뭐 청주의 그 뭡니까? 뭐 정확하지 뭐 방사능입니까? 하여튼 뭐 가속기 이것도 이과에서 만든 거죠. 이과에서 일을 하면 문과가 이제 돈을 다 먹죠. 이것도 문제다 이제. 대전은 비규제 지역으로 대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1년간 누적 상승률이 11.5%에 이르며 5월 3주부터 상승세 재확대. 자, 청주는 뭡니까? 자, 최근 개발 호재 발표에도 단기간 급등했다. 뭐 3억 8천짜리가 5억 됐다. 한 5억 얼마 됐다 하죠?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청주는 지금 이렇게 올랐다. 그러니까 뭐 규제 지역으로 한다. 그 다음 법인거래, 갭투자 등 전가세 뚜렷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자본주의란 게 있죠. 배 아픈 거를 정부에서 못 잡습니다. 배고픈 거를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물론 뭐 사실 정치적으로는 잘하죠. 잘합니다. 이 잘한다는 의미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부자한테는 자산 가격이 상승돼서 좋고,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정부가 재정을 풀고 하니까 뭐 다 좋아하죠. 속으로는. 겉으로는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제가 말을 잘못해. 일부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좋아한다, 속으로. 그래서 갭투자와 법인거래가 활성화되었다. 벌써 법인거래이죠. 이거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제가 볼 땐 빅데이터를 이용했으면 벌써 있죠. 벌써 다 잡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위 관료 중에서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그 모 장관은 또 뭡니까? 기자분 하시다가 장관 돼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이거 해석하는지 이해가 못하겠는데. 자, 시장 상황 평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볼 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자, 이렇게 지금 문장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인식이 뭔가 하면,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죠. 부동산은 투기 수요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죠.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입니다. 상품.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 뭐 독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특허라는 어떤 특정한 그것을 법적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기업으로부터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 제가 볼 때 위배되는 게 아닐까. 물론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한테는 상당한 그런 특허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뭡니까? 독점을 해가지고 실제 투입된 자본은, 투입된 비용은 만 원인데, 판매가를 50만원, 100만원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보면 뭐 투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말이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2분의 M1. 비율이 역대 최고다. 쉽게 생각했습니까? 자, M1은 뭔가 하면, 이제, 보는 통화로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 M2는 뭔가 하면 요구불 예금부터 가지고 기타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시중에 지금 풀어있는 자금이 크다.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제는 지금, 오른손에는 규제를 계속 가는데, 왼손에는 뭡니까? 자, 금리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지금 뭡니까? 은행에 예금해 둔 사람이 1억 넣어가지고 한 달에 뭡니까? 1금융 같은 경우는 5만 원 나온다. 그럼 10억 넣어가지고 50만 원 나온다. 그죠? 그럼 이 돈을 빼가지고 주식이든 어느 곳이든 가야 된다.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득도한 사람이지 뭔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기 수요라고 일단 정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자든 투기든 간에 이 사람은 제가 저번에 했지만 집단지성이 있죠. 공무원 100명보다도 대한민국 5천만 명의 머리가 있죠.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5천만 명이 그동안 10년 동안 행동한 행위를 빅데이터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 기법으로 돌려가지고 선제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에는 예를 들면 어디가 예입니다. 속초 지역에 이게 투자 수요가 몰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역을 선제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 공무원 한 50명, 100명이죠. 머리 아무리 짜내본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이 움직이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시장 상황이 지금 저금리가 나가지고 돈이 풀리고 은행에 예금해 둔 사람이 돈을 빼가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가든 토지든 간에 금이든 은이든 간에 간다. 그래서 30년 초과 아파트는 일부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이 지속되며 개발 호재에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불안정성을 제한한다. 그래서 뭐 책을 많이 본 게 아니고 연세가 한 60년 넘어만 했죠. 이 부동산이 가장 낫더라. 삶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애한테 뭐 초등학교 4학년, 6학년한테 지금 월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융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0세 정도, 70세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뭐 재테크 책을 봐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삶의 경험이다 이거죠. 자, 서울 중저가 주택, 수도권, 지방 비규제 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며 서울 고가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 가시화. 정부도 알고는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쉽게 잡히겠습니까? 최저 수준 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 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이거 뭡니까? 뭐 정부나 글로벌에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사태로 최저금리 수준을 내린 걸 가지고 이걸 뭐 개인이 잘못한 거 아니죠. 경제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 넣어둔 돈을 은행에 계속 넣어둡니까? 은행만 좋은 일 시키죠. 은행 좋은 일 시킬 수는 없다. 은행은 예금하는 게 아니고 활용하는 데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의 전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책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럼 지정하고 나옵니까? 또 비규제 지역에 또 하면 또 대책 나오겠죠. 이렇게 하다가 뭐 대책만 나오다가 세월 다 간다. 그래서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진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슨 거죠 이게? 내가 빵 하나 살려고 하면 이제 허가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있죠. 실수요자를 위해서 초중고 대학교에서 재테크의 강좌를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동사무소나 정부 차원에서 일반 서민들, 소시민을 위해서 있죠. 재테크 강좌, 금융 강좌 이런 거를 좀 열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하여튼 그렇고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막 이런 겁니다. 한락하면 한 달 해도 이거 다 못하겠죠. 꼼꼼하게 한락하면 법규 찾아보고 한락하면.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은 이런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뭐 서울, 경기도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뭐 하나하나 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 전 지역, 지방은 세종, 대전, 청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된 게 대전, 청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경기도 전체, 인천,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 대전, 청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는 뭔가 하면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분당에서 이제 뭔가 하면
서울, 경기도 뭐 대부분 보시면 되고, 뭐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은 대구, 수성, 세종, 대전, 동중서, 유성 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있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금 빨간색이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노란색이 조정대상지구입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나중에 이쪽도 또 이제 풍선효과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일어납니다. 고기 먹던 사람이죠. 고기 안 먹을 수 없다.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무원들 있죠. 50명이 아니라 100명 투입돼도 못 잡는다. 돈이 저금리가 이거 유지되는 이상은 있죠. 돈이 어디로 가? 그러겠죠. 돈 10억인데 한 달에 이자 50만원 나오면 그 10억 넣어놓겠습니까? 넣어놓을 사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라 그랬지만. 자, 여기 보면 청주, 여기 보면 청주, 세종시, 대전, 여기 보면 돼 있고, 대구. 참, 대구는 코로나 사태로 있죠. 해제도 뭐 망할 건데. 대구 떡. 대구가 뭐 잘못한 게 많겠죠. 자, 지정 효과 되어 있는데, 뭐, 효과. 이건 뭐, 116 대책 그때 했는 거죠.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제로. 근데 사실, 9억 이상이 제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봤는데, 이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업자 대출, 뭐, 이렇고. 자,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거래허가.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에 대해서 관할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이건 뭐 서울 송파 지역에 개발 이슈가 뜨거운 지역에 한다는 거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서운 거죠. 사실 토지는 뭡니까? 인간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경제학의 거두는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신이 인간에게 잠시 빌려준 건데 그 인간이 그걸 소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